네, 안녕하세요. 소중한 조선이에서 소중한 맡고 있는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입니다. 네, 소중한 조선이에서 조선이를 맡고 있는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조선이 활동가입니다. 오늘 다시 돌아왔죠. 네네. 동안 좀 바빠서 못 건드리고 있다가 저희가 오보사 정치사회편을 다시 들고 왔는데요.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노무현 정부까지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이명박, 박근혜 정부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오보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작하는 게 이제 뭐 오보 여러 개 있었는데 조선일보가 사과를 잘 안 하는 편이잖아요. 네. 근데 조선일보가 이명박에게 사과한다라는 오보가 있었다고. 네, 아주 대대적으로 사과를 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. 네네. 그때는 바야흐로 이명박이 당선된 2007년 17대 대선인데요. 당시 한나라당 경선이 되게 치열했다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온갖 의혹들이 다 나왔죠. 두 후보에. 근데 이제 경선이 3일 남은 그 시점에 조선일보가 무려 일면에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냅니다. 도곡동 땅 판 돈 담보로 수십억 대출 이명박 후보 관련 회사에 투자됐다라는 건데 나중에 이게 다스는 누구 거냐. 그쵸. 요걸로 연결되는 그런 보도 같은데. 그쵸. 네,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다 아는 건데. 그쵸. 이미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린 이미 다 알죠. 그러니까 그 도곡동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다스로 넣고 다스로 넣은 돈을 또 BBK 넣고 또 BBK가 주가 조작하고 요거 저희가 다 아는데 그때는 약간 아리송한 때였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명박 박근혜가 싸우면서 박근혜 캠프 쪽에서 먼저 치고 나온 그 이슈였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게 다 실소유주는 이명박인데 그러니까 다 차명이었거든요. 이상하다. 너 재산 허위 신고한 거 아니야? 이렇게 이제 의혹을 만들어서 제기한 거죠. 그러니까 일단 그 아까 말했던 그 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일단 이게 검찰발 기사예요. 그러니까 검찰이 요런 걸 수사하고 있다. 뭐냐 하면은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 일부가 다스 투자금으로 사용됐다.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. 요런. 근데 이명박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까지 났으니까 이게 사실은 오보라고도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담보 대출을 받아서 그걸 다스에 투자했다기보다는 땅을 판 돈, 그거 자체를 다스에 넣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가 약간 모호하죠. 약간 애매하지. 네, 상황. 네, 약간 애매하죠. 그래서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가 말하기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보험 회사에 예금해둔 돈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했다기보다는 그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사과문을 게재했다고 했어요. 그러면서 이걸 우리가 되게 은밀히 취재해 온 거였고 이 기사가 나오기 전날 밤에 이 검찰한테서 이걸 들은 거죠. 그래서 일단 일면으로 보도했다. 요렇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일면으로 했다는 거는 일단 취재를 완전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고 확인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보도가 이루어졌다. 이 말이랑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. 네, 그러니까 취재 안 했다. 뭐 이런 거죠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막 사과하고 그러진 않아요. 오보를 내더라도. 그러니까 정정 보도한 방식을 좀 소개해드리면 지면이 나왔어요. 그리고 바로 당일 오후 12시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이명박 후보와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. 저희가 지금 그거 보고 있는데 아마 여기 어떻게 자막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엄청납니다 지금. 이 조선닷컴 밑에 아주 대문짝하게 딱 사과합니다. 우리가 잘못했습니다. 이거 신한 거죠. 그리고 다음날 지면 일면에도 정정 보도를 하거든요. 그리고 이날 그러니까 그 오보가 난 다음날 지면에 6면에 이명박 후보의 해명으로 도배를 해줍니다. 그러니까 그 6면도 또 이제 저희가 이미지가 나갈 텐데 왼쪽 상단에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땅 아니다 라고 한 이명박 후보가 그때 기자회견을 했거든요. 그 기사 내주고 오른쪽에는 이명박 캠프 수사 내용 공개하라 라고 했는데 검찰이 점점점 아무 말도 못했다. 요 기사도 있고 오른쪽 하단에는 검찰이 지목한 이상은 씨,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의 형입니다. 형 재산관리인이 나는 돈 심부름만 했다. 검찰 수사는 아니다. 라고 했다는 기사를 6면에 이렇게 배치를 해준 거예요. 그러니까 완전히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우리 진짜 잘못했다. 진짜 잘못했다. 하면 뭐 바짝 엎드림. 뭐 진짜 잘못했다. 이렇게 해준 거죠. 엎드림을 넘어가지고 거의 땅 파고 들어가요.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한 거예요. 아니 근데 사과도 잘 안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살펴보니 당시에 이명박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. 당연히. 이게 그때 저희가 설명드릴 때 언론인 출신들이 많이 그 캠프에 들어갔다. 멤버드급이다.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관계자들이 보도를 보고 당일날 바로 항의 방문을 한 것으로 방문? 네네 직접 찾아간 거죠. 회사로. 그게 또 사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. 근데 또 이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얼마나 아쉽고
통탄스럽고 그쵸. 이게 무슨 일이야? 라고 생각한 거겠죠? 근데 그 당시 바쿠고 캠프 안에 또 조선일보 출신의 있었죠. 네, 부사장 출신의 안병훈 선대위원장이 있었어요. 근데 이거 사과문을 보고 막 대노 극대노를 하면서 조선일보에 직접 전화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가지고 당시 캠프 인사들이 전하기를 안병훈이 이렇게까지 화낸 걸 처음 봤다. 뭐 이렇게 한 보도입니다. 이게 좀 이거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아주 큰 오보는 아니야 사실. 그쵸, 그러니까 그냥. 큰 틀은 맞는데 세부적인 내용 하나가 조금 틀렸던 건데 그쵸. 그때는 이게 엄청난 오보로 받아들여진 그렇죠. 상황이었던 거죠. 그리고 그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. 하면서 박근혜 쪽에서는 또 와! 이게 무슨 말이야? 참 라고 웃긴. 박근혜에 관련된 조선일보 오보. 근데 이게 보니까 주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, 요거를 조금 막 물타기 하려고 나온 기사들이 좀. 네, 이 조선일보가 검찰이랑 막 크게 싸우지 않아요, 원래는. 그런데 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때문에 검찰이랑 크게 한번 싸웁니다. 2003년 6월에 검찰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해요. 그런데 경찰이 이 사건 결과 은폐했다. 라고 발표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찰이 은폐했다는 게 기억을 잘 더듬어 보자고요. 이 검찰 발표는 2013년 6월이니까 당선된 이후예요. 그런데 대선 3일 전에 그러니까 투표 3일 전에 경찰이 국정원 직원 댓글 중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때 이 수사 결과가 은폐된 거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. 6월에. 그리고 경찰이 또 수사 결과를 그렇게 발표하기 전에 뭔가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때 경찰청의 증거 분석관들이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서 이제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를 하는데 그 복구하는 현장을 찍어놓은 CCTV 카메라가 있었어요. 그리고 그 CCTV 파일을 검찰이 다시 돌려보니까 이거 경찰이 잘못 판단한 것 같다라고 발표한 거죠. 그런데 조선일보 아니 CCTV 파일 원본이랑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랑 달라. 그러니까 검찰이 국정원이 선거법 위반한 것 같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잘못됐어 라고 조선일보가 주장한 거죠. 무엇이 잘못됐냐? 그 CCTV에서 무엇이 잘못됐냐면은 4개입니다. 4개가 왜곡됐다라고 조선일보가 주장했어요. 1번 검찰이 당시 발표하면서 대박 노다지 발견했다. 이거는 언론 보도에 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라는 경찰들 사이에 대화가 있었다고 발표를 한 거죠. 근데 조선일보 아닌데? 그 말 그렇게 쭉 이어서 한 거 아닌데? 그리고 검찰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면은 되게 증거를 많이 포착한 것 같잖아 라고 주장해요. 네, 검찰 관계자 그 사이에 삭제됐다고 조선일보가 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거는 우리 수사 결과 자료에 이미 다 발표한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보도하면서 오히려 맥락을 삭제했는데 이상하잖아 라고 주장한 거예요. 네, 2번 조선일보 아니 증거 분석관들이 그거 하면서 국정원 직원이 트위터에 접속한 기록을 찾았는데 그 내용은 못 확인했다고 대화를 하던데 근데 검찰 자료만 보면은 국정원 직원이 트위터에서 활동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보도를 했어요. 근데 여기서도 검찰은 그거는 그냥 녹취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거고 국정원도 트위터 활용했다고 시인한 바 있어 이미. 근데 왜 우리한테 그래? 라고 했습니다. 이제 3번. 3번. 네. 조선일보 경찰들이 그 사이에 이제 막 CCTV가 그러니까 그 컴퓨터 파일을 다시 뒤지면서 까릿! 뭔가 잡았다! 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CCTV 동영상에 그런 거 없던데? 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몇 날, 며칠, 몇 시, 어느 조사실에서 분석한 동영상에 있다. 까릿 있다. 라고 딱 집어서 말해줍니다. 그러니까 지금 계속 검찰이 반박을 하는 상황이에요. 그리고 또 조선일보. 이제 4번. 네, 마지막 4번. 그리고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서 텍스트 파일을 찾고 거기에 닉네임을 확인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컴퓨터에서 발견한 거지 인터넷에서 실제로 진짜 활동했다고 볼 수 있어? 뭐 이렇게 또 반박한 거죠. 근데 검찰 관계자는 아니 이거 추론이 다 가능하지 어떻게 그냥 파일이 나왔다고만 말하니 그리고 분석관들도 이 메모장을 발견하고 이게 인터넷에서 사용된 닉네임이란 게 확인이 돼서 박수를 막 쳤어 라고 다 반박을 해줍니다.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사 안 하고 은폐했으니까 당연히 그때 서울청장이 기소된 거 아니야? 이렇게 검찰이 나선 거죠.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초기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굉장히 불거졌고 그쵸. 조선일보는 기사 취지가 이제 약간 박근혜 정부나 국정원에 큰 잘못이 없다라는 취지였고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는 이제 반박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방금 말씀 주신 그 4가지 중에 뭐 관련해서 정정 보도가 뭐 이루어진 건가요? 지금?
일단은 검찰이 네. 아주 크게 네. 정정보도 해달라고 했는데 정정보도를 하긴 합니다. 근데 이 설명한 4개 중에서 아까 말했던 까리 3번에 있던 경찰이 까리 됐다 라고 하는 부분만 정정했어요. 왜냐하면 검찰이 몇 날, 며칠, 몇 시에 그거 있다. 그거 완전히 특정이 되니까. 네네,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선일보가 사실은 검찰 다른 동영상에 있습니다 하고 정정 보도를 한 거죠.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아니 뭐 저거 4개나 저렇게 잘못해놓고 뭐 하나만 저렇게 해? 라고 하면서 아쉬웠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대검찰청 트위터에서 저도 기억나요. 네, 이렇게 올린 거예요. 정말 정정 보도가 좀 더 크고 아름다웠으면 좋았을 텐데 땀땀 미용 땀. 네네. 이게 또 박근혜 정권 말기에는 우병우랑 또 한판 붙잖아요. 네네네. 참 조선일보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약간 돌아서는 그 변곡점이 생기잖아요. 근데 이 당시에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엄청난 신임을 얻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우병우를 조선일보가 친 거예요. 2016년 7월 18일자 1이면인데요. 그러니까 정권 후반부죠. 후반부에 이렇게 됩니다.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부동산 넥슨 5년 전 1326억 원에 사줬다. 두 번째도 진경준은 우병우 넥슨 거래 다리 놔주고 우병우는 진경준의 넥슨 주식 눈 감아줬나? 진검사장 승진 때 넥슨 주식 88억 신고. 우 민정수석 문제 안 삼아. 엄청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루에 이렇게 기사가 네네네. 1, 2면에 다 걸쳐서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또 우리는 또 알긴 알지만 그 당시에 우병우 씨 장인이 4명의 딸이 있는데 이 딸에게 상속을 해줬어요. 강남역 부근에 부동산을 1,300억 원대에. 근데 이걸 넥슨 코리아가 사줍니다. 이게 되게 우병우 쪽 그 집 안에서 되게 골칫덩어리였다고 해요. 그러니까 부친이 사망을 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을 팔고 세금을 납부하려고 했는데 부동산이 안 팔려. 그래서 이거 되게 골치스럽다 했는데 넥슨 코리아가 갑자기 그걸 사준 거예요. 근데 이게 법조계 안팎에서는 넥슨의 김정주 대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까 그 기사 제목에 등장한 진경준 검사장 이 둘이 되게 친했어요. 근데 이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도 선후배 사이로 가깝다고 알려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진경준이 그 사이에서 다리를 놔준 게 아니냐 라는 의혹을 제기한 거죠. 그러니까 진경준이 다리를 놔주고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 우병우는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그 인사를 다 살폈어야 되는데 봐준 거 아니냐. 이 당시에 진경준이 넥슨 주식으로 엄청난 그 화제였고 옥살이도 했거든요. 그래서 이 의혹을 조선일보가 탁 내니까 청와대가 깜놀하지 않았겠어요?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내놓은 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와 아무래도 뭐 좀 이러저러 이렇게 투닥투닥 하다가 이제 정권 말기니까 이제 확 이제 뭐 칼을 탁 내민 건데. 그쵸. 법조계 안에서도 좀 말이 많았던 건이잖아요. 네네네. 이 당시에 우병우가 엄청난 그 권력자라서 우병우 지시로 검찰 인사를 다 하고 있다. 뭐 이런 말들이 많았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또 조선일보가 뭐 청와대에 대해서도 점점 그 불만이 쌓여갔다 뭐 이런 풍문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탁 터트린 게 아닐까. 보도는 결국에는 오보로 끝난 거죠. 그쵸. 그래서 이제 졌습니다. 조선일보가. 우병우가 그 당시에 정정보도하고 3억 5천 손배소를 걸었어요. 소송을. 근데 재판부가 그 넥슨 코리아랑 우병우 사이에 그 매매는 적정했다고 보인다라고 하면서 정정보도를 하라고 한 사건이거든요. 그런데 이것도 또 이미지가 나가겠지만 되게 대단하게 나갔어요. 헤드라인, 일면 헤드라인 글씨랑 똑같은 크기로 나갔거든요. 그래서 2020년 1월 18일자 1면과 2면에 걸쳐서 긴 정정 보도문이 나오는데 뭐 내용은 자기들이 보도했던 거 다 다르다라고 그냥 인정했습니다. 물론 사과는 없었지만. 권력자들 관련된 오보는 크게 그렇게 크게 해주고 껄껄. 우리가 이전까지 다뤘던 그 여차저차한 오보들에 대해서는 그냥 인색하게 뭐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겠죠. 강약 약강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네네네.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뭐 청와대가 조선일보는 부패 기득권 세력이다라고 엄청나게 화를 냈고 또 청와대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그쵸. 이거 대우 조선해양 고위층의 연임 청탁안을 로비했다라고 폭로해가지고 이제 막 맞붙었던 그 사건입니다.
정말 시끄러웠던 네,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조선일보의 여러 가지 일들 오늘 훑어봤습니다. 네.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명박근혜 정부 정치 사회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. 정권과 관련된 거는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시민사회나 인권 분야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조선일보 요구가 있었는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지금까지 소중한 조선위에서 소중함을 맡고 있는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였습니다. 네, 소중한 조선위에서 조선위를 맡고 있는 민얼련 조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